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마크 루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공조 등 실질적인 양국 관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미 간 군사적 공동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해군이 동해에서 연합해양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육군 11사단이 민관군경 합동 대테러 훈련을 했습니다. 폭발물 처리반과 화생방 신속 대응팀이 투입된 실전과 같은 훈련 현장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날 양국 정상은 북핵 공조와 양국 관계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심예슬 하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에너지 협력과 대북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먼저 올해로 수교 55주년을 맞는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평가하고 에너지와 창조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과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한 뒤 공식 오찬도 함께했습니다. 한편 지난 26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루터 총리는 페이스북에 한국에 방문하게 돼 기쁘다는 소감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함께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듯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꽃피워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댓글을 올려 화답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한 네덜란드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이 루터 총리와 갖는 두 번째 정상회담이라며 양국 간 실질 경제 협력과 대북 공조를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 단계 심화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단둥 홍샹 실업 발전에 대해 초강력 제재를 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이런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26일 성명을 통해 단둥 홍샹 실업발전과 마샤오 홍 회장 등 중국인 4명을 제재 대상으로 등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단둥 홍샹그룹과 중국인 4명이 미국 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동결되고 중국 시중은행 계좌 25개에 예치된 자금의 압류도 신청됐습니다. 미 법무부도 단둥 홍샹과 제재 대상인 중국인 4명을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법과 돈 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했습니다. 미 재무부와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을 돕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단체도 직접 제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단둥 홍샹 산업개발공사와 관계자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는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확인한 바 있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거래 중인 제3국 개인과 단체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제60차 정기총회가 지난 26일 오스트리아 비네에서 개막된 가운데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이 개회사를 통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68개 회원국이 참가한 이번 총회에서는 북한 핵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북한이 올해 2번의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북한이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북핵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경우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에서 핵 사찰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이행 효율성을 높이고 핵무기와 원자로의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토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9일 북한의 오차핵 실험 이후 미 공군이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한미가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해군은 26일 동해에서 연합 해양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잠수함이 NLL 인근 해역에서 SLBM을 발사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한미 해군이 신속하게 동해로 전개합니다. 이어 한미 양측의 해상 추계기와 대잠 헬기가 긴급 출격하고 수상함들은 경계진을 유지하며 적 잠수함을 탐색합니다. 해상 추계기가 탐지한 잠수함의 위치가 이지스함에 전파되고 수상함들은 점차 포위망을 좁혀갑니다. 한미 연합전력이 잠수함의 퇴로를 차단하자 해상 추계기가 대잠 폭탄을 투하해 잠수함을 경멸합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한미 해군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훈련입니다. 한미 해군은 적의 핵심 시설을 포함한 그 어느 곳이라도 직접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압도적 군사력으로 응징하여 적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괴멸시킬 것입니다. 우리 해군은 이번 훈련에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2함 등 수상함 3척과 1200톤급 잠수함, 대잠 헬기와 해상 추계기를 동원했습니다. 미국 측은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스프로원스함과 해상 추계기 한 대를 투입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해군은 지난 26일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작전 중 추락한 링스 헬기의 잔해 일부와 시신 항구를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27일 수색 결과 헬기의 문 등 동체 잔해 일부와 조종사 헬멧 등을 발견해 인양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후 6시경에는 통영함에 탑재된 수중 무인 탐사기를 이용해 실종자 시신 항구를 인양했으며 이 시신은 정조종사 A 대위로 확인됐습니다. 헬기 추락 위치는 강원도 양양 동쪽 방향 52km 지점으로 사고 해역 수심은 1030m입니다. 헬기에는 정조종사와 부조종사 등 대위 2명과 조작사 중사 1명이 탑승했습니다. 사고 당시 기상은 파고가 1m, 시정은 4마일, 풍향과 풍속은 남동풍 5노트로 훈련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선 부유물 등 추가 단서가 나오면 정밀 분석을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육군 11사단은 지난 23일 민관군경 합동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폭발물 처리반과 화생방 신속 대응팀이 투입돼 실전과 같은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겉에 백색 가루가 묻어 있어가지고 좀 의심되는 물체라도 신고하게 됐습니다. 홍천 종합체육관 앞 광장. 의심 물체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폭발물 처리반에 연락합니다. 592 탄약대대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엑스레이로 폭발물 여부와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자, 하얀 가루가 어디서 식별이 되는지 이상. 주택용 사방 위에 있다. 지금 폭격 장치는 안 보이기 때문에 살짝 한번 개봉을 갖다가 해보기 바랍니다. 백색 가루가 발견되자 11사단 화생방 신속대응팀이 즉각 투입돼 시로를 채취하고 성분을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생물학 무기로 판단이 안 되면 생물학 무기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폭발물 처리반이 다시 투입됩니다. 폭발 의심 물체를 완전 폭파하기 위해서입니다. 폭파 후 소방구조대의 화재 진압으로 훈련은 마무리됩니다. 평소 실전과 같은 교육 훈련을 통해 이번 훈련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군경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화생방 지원을 통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폭발물 테러. 오늘도 우리 군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육군 17사단 공병대대가 지난 26일 전시폭파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 폭파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장병들은 실물 폭약을 직접 설치하고 위력을 확인함으로써 실물 폭파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했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M19 대전차 지뢰가 폭파되자 연기와 파편이 순식간에 솟구쳐 오릅니다. 적의 지뢰지대 극복을 위한 포민스2가 철조망 지대로 발사되고 폭 2m의 개척로가 만들어집니다. 육군 17사단이 장병들의 전시 장애물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한 실물 폭파 훈련입니다. 훈련에 사용된 폭약은 지뢰류와 장애물 개척 장비 등 모두 13종.
장병들은 실제 폭발물에 대한 재원과 기능을 이해하고 직접 설치해 봄으로써 임무 수행의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이번 실물 폭파 훈련을 통하여 전시 폭파 임무 수행에 대한 능력이 향상되었고 공병병과 주특기 훈련에 대한 자부심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통하여 인원들이 화합 단결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폭파 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폭파 전문가를 양성하고 완벽한 전투 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양궁 선수들은 모든 금메달을 석권하며 톡톡히 효자 노릇을 했죠. 우리나라 양궁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최근 리우올림픽까지 무려 28년 동안 세계 최강자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번 리우올림픽에서는 양궁 여자 개인 16강전에서 남북이 대결을 펼치며 세계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양궁에 있어서 두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다경 기자가 전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 여름, 리우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 16강전에서 남북이 만났습니다. 남한의 장혜진 선수와 북한의 강은주 선수. 세 개의 이목이 둥근 관역에 모아진 가운데 경기장이 묘한 긴장이 흐르고 강한 바람을 뚫고 남한의 장혜진 선수의 화살이 10점 관역에 명중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북한의 강은주 선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활시위를 당깁니다. (30m) 거리에서 36발 전부 10점 만점을 쏘아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신궁이라는 평가를 받은 한승훈 선수. 관역 정중앙을 2번이나 깨부수며 퍼펙트 골드라는 신주호를 만들어낸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의 김경욱 선수. 또한 이들에 앞서 1980년대 세계선수권대회를 평정하며 한국 여자 양궁의 시조로 꼽히는 세계선수권대회 5관왕 김진호 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개인전에서 김진호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한 북한의 오광순 선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1980년 초반까지 국제대회를 모두 휩쓸며 세계 정상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이토록 양궁에 강한 이유는 뭘까요? 옛날부터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그게 뭐 전적인 건 아니고요. 뒷받침이 되어 있고 또 협회에서 지원해주는 서포터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 복합적인 것들이 다 잘 이루어져 갖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같아요. 한편 북한에선 양궁을 활쏘기라 부릅니다. 원래 활쏘기 하게 되면 뭔가 민족을 상징하는, 특히나 북한은 이게 고려라는 나라, 고구려를 상당히 그 부각을 시키잖아요. 고구려 시기에도 활쏘기가 상당히 유명했던 걸로 해서 민족 경기로서 되게 그 부각을 시켰죠. 네, 그래서 민족 체육으로서 또 민족 체육 종목으로서 이렇게 인지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양궁 실력이 훨씬 앞서 있었는데요. 80년대 체계적인 훈련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주몽의 후예로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던 우리 한민족인 만큼 통일의 활시위를 함께 당길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며 벌인 무분별한 행동은 고립을 자초할 뿐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